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일상 대화의 품격을 한 단계 확 높여보려고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쓰는 외래어 10개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진짜 뭔가 공부해야 될 것처럼 생겼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네, 맞아요. 우리 이 외래어 10개 배울 때는요, 공부다,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그냥 라디오 흘려 듣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냥 이런 상식들이 있구나, 이런 말들이 있구나, 편하게 재미있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하신다고 막 이렇게 펜 잡고 있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디지털 네이티브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쭉쭉쭉쭉 나와서 르넥상스까지 10개 단어 여러분이랑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디지털 네이티브. 영어로 뭐 digital native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통 이 첫 번째 가지고 오는 거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거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은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첫 번째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디지털이라는 말 흔히 다 알고 있죠? 디지털의 반대말은 뭐죠? 우리 아날로그예요. 예전에 우리 편지 쓰고 뭐 그랬던 시대는 우리 보통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막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뭐 이런 거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 디지털 세대 살고 있고요. 이 디지털 뒤에 붙어 있는 native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세요. native 해서 제가 옆에다가 토창민 내지는 현지인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아이들 영어 배울 때 있잖아요. 저희 때는 영어 선생님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따지질 않았어요. 왜요? 한국인 선생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생님들 너무 많죠. 그래서 아이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이티브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생님 네이티브잖아. 네이티브 뭐예요? 토착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ative speaker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영국에서 태어나거나 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네이티브라고 해요. 근데 그 영어 쓰는 사람들 말고 우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예요. 어디예요? 한국어예요. 우리는 native Korean이에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의 토착민인 거죠. 한국어 원어민인 거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저희 동남아에서는요, 한국에 일하러 오려고 한국말 열심히 배운대요. 그 사람한테 우리는요, 와, 한국말 정말 잘하는 네이티브다라고 보이겠죠. 맞습니다. 이 네이티브는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요, 이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떻습니까? 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디지털 세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계를 너무나 잘 다루고 기계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로 만든 무언가를 손으로 막 만들 수 있는 애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요. 밑에 기사 한번 볼까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MZ세대. MZ세대는요, 예전에 한번 배운 적 있죠? 보통 198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친구들을 MZ세대라고 하죠. 이 친구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그 밑에요, 공고생을 디지털 네이티브로, 또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는 어떻게 마케팅하나,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나이가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 어떻게 하죠? 디지털 기계를 쓰는 걸 배우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제 나이 때는요, 핸드폰 쓰는 거, 컴퓨터 쓰는 거, 이걸로 뭐 카드 결제하는 거, 온갖 것들이 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근데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요,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자기들이 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합니다. 그런 애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네이티브의 의미, 우리가 흔히 네이티브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어 쓰면서 자란 사람들. 우리는요, 네이티브 코리안, 한국어 토착민이고, 디지털 네이티브는요, 그쵸, 디지털 세대에서 자란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장 가볼까요? 뒷장이요. 자, 뒷장에는요, 제가 초록 색깔로 DIY라고 써놨어요. 이 DIY는요, 저 대학생 때 그러니까 10년도 더 전에부터 인기를 끌고 있고, 점점 더 이 DIY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밑에다 뜬 뭐라고 써놨냐면요, 소비자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거래요. 영어로는요, do it yourself. do, 하다, it, 그거를 yourself 하면 너 스스로 해요.
너 스스로 해. 제조사가 그냥 소비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가 조립해. 네가 만들어. 이렇게요.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은요. 가장 아랫줄에 있는 이케아예요. 우리 저기 고양시에도 있고요. 광명시에도 있고 또 여기저기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이 이케아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가구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얘들 어떻게 파냐면요. 딱 가면요. 멋있게 진열관 쫙 해놨어요. 그래서 침대 엄청 많이, 책상 엄청 많이, 주방 엄청 많이 다 해놨어요. 거기서 딱 뭘 사면 이 뒤에 보이시는 요 장식장도 제가 이케아에서 한 10만 원? 한 15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주 싸게 사서 아직까지 써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저기서 이쁘다 시키면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 옛날 때 가구, 지금 뭐 아현동에 있는 가구단지 같은데 논현동에 있는 가구단지 같은 데서 가구 시키면 어떻게 옵니까? 그렇죠. 1톤짜리 용달차에다가 실어서 기사님 두 분, 세 분에서 막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택배로 배송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조립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와요. 그냥 이 쇠덩이랑 유리판이랑 이런 거 그냥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스스로 조립해야 돼요. 안에 공구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DIY예요. 이 이케아는 이 DIY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기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격이 낮아지겠죠. 왜냐? 운송비가 낮아지니까요. 조립할 필요도 없어요. 공장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다른 가구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규격에 맞게 따다다닥 찍어가지고 그거 그냥 배송하면 손님이 알아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DIY고요. 기사 한번 볼까요? MZ세대를 겨냥한 DIY 보험이 인기다. 예전에도 한번 이거 소개시켜드렸는데 보험 설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요새 젊은 친구들은 보험 설계를 자기 스스로 한답니다. DIY. 코로나발 DIY의 재발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매장에 안 오고 그냥 보내주면 자기들이 조립한대요. 창의체험 활동 DIY 가구 만들기도 있고요. 혼술족을 정조준한 DIY 와인 세트래요. 뭘까요? 네, 와인, 안주 같은 거 그냥 보내주면 자기가 만들어서 혼자 술 먹는 혼술족을 위한 거래요. 네, 이 정도면 아실 것 같고요. 우리 보통 DIY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오는 걸 제가 밑에 써놨어요. DIY kit라고요. kit 하면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다 묶여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meal kit 배웠었어요. meal kit 먹는 거 뭐 알탕 밀키트 시키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거 다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키트 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Y 앞으로도 많이 쓰일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제가 이 두 번째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채널에서 여러분이랑 할 때마다 늘 정오의 사수함 이야기 하죠. 아직도 안 하는 분 계시냐고 물어보지만 네, 이제 더 이상 신규 가입자가 늘지 않는 상태까지 맞아요. 제가 이거 광고해도 아마 하실 분들은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 여러분 제가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설이죠. 그 이야기 해드릴 거고 어제는 반고흐 이야기 했고 지난주에는 팝송 이야기 했었죠. 빠라바람 빠라바라바 그 타이타닉에 나왔던 My Heart Will Go On 했었고 뭐 이렇게 외국에서 인사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볼에 쪽 하는 거 비주 뭐 아니면 황순원 작가님의 소나기 맷 데이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상식과 소양 같이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뭐 정오의 사수함이라고 해서 정오에 하겠지만 언제 들으셔도 상관없고 네 이거 홈페이지 제가 여기 그 글 설명란에 써놨거든요. 와서 신청하시거나 여기 있는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가입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아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이렇게 광고해도 잘 이제 하실 분들 다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고, 그 다음은 햄릿이에요. 이 햄릿이라고 하는 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고요.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햄릿이에요. 셰익스피어가 누굽니까? 네, 옛날 때 글 쓰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영국 사람이고요. 이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 셰익스피어의 뭐 5대 희극 뭐 이런 것들 있는데 4대 비극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 햄릿이 가장 아랫줄에 보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to be or not to be 라고 했던 그 문장으로 아주 유명해진 소설이죠. 근데 이거 정말 비극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몰라도 이 햄릿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다 써놨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뭐라고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래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저 어릴 때 이거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전혀 안 나니까 이 햄릿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국립극장에서 햄릿을 공연하다가 호두까기 인형으로 바뀐다. 우리 호두까기 인형도 정오의 사서점에서 한번 했었죠. 그 호두까기 인형 차이콥스키가 작곡해서 노래 들어봤고, 햄릿처럼 고민할 기회도 없는 청춘들이랍니다. 네, 햄릿은 이거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고민했지만 요새 청년들은 더 힘든가 봐요. 이 햄릿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은요. 진짜 비극적인데 제가 여기다가 덴마크 왕, 동생, 왕비 아들, 재상의 딸, 재상의 아들 7명의 인물을 써놨는데 이 7명의 인물 어떻게 되냐면요. 다 죽어요. 자, 우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덴마크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요.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왕 동생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형아를 독을 먹여서 죽여버려요. 네, 그래서 이 동생이 왕이 돼가지고요. 왕이 된 것뿐만 아니고 이 형수 있죠. 형수까지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합니다. 여기 물론 삼촌이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에 대한 배신감도 심하고, 근데 이 왕자가 이 아들이 밤에 맨날 뭐 환청도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죽은 왕이 매일매일 밤에 나온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귀신이 된 왕이 아들아 나는 억울하다. 네 삼촌이 나를 독을 먹여 죽였다. 복수해라. 이렇게 왕이 귀신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숙부를 죽이려고 해서 하다가 잘못 죽였네요. 잘못 누구를 죽였냐면 그 나라의 수상이었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수상을 죽이게 되니까 이 수상의 딸이 아버지가 죽은 거를 슬퍼해서 이 딸도 죽어요. 근데 이 딸은 누구였냐면 이 원래 왕자랑 사랑하던 사이였지 뭡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누이도 죽은 이 재상의 아들이 열받아서 이 왕자한테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죠? 지금 벌써 많이 죽었어요. 왕자랑 이 재상의 아들이랑 그래서 펜싱 경기 같은 걸 해요. 칼로. 그래서 이 왕자가 독을 바른 칼로 이 왕자를 햄릿을 찌릅니다. 빵 찔러요. 그리고 이 햄릿도 그 칼을 주워서 또 이 사람 찔러요. 둘 다 죽게 된 거죠. 그때 이 재상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햄릿한테 야 근데 있잖아 내가 너 찔른 거 거기 독 발랐어. 독 발랐는데 이거 저기 지금 왕 있지? 왕이랑 다 짜고 한 거야. 그랬더니 햄릿이 죽기 전에 그 칼을 가지고 왕을 또 찔렀고, 또 그 옆에 있던 왕비는 햄릿을 죽이려고 타놨던 독이 든 술잔을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명작이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새 우리 나오는 이제 막장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막장 너무 많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기억나진 않았어요. 이거 강의하기 전에 제가 짧게 한번 읽고 왔고, 뭐랄까요? 그냥 햄릿이 어디 나오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나온다. 그리고 이 4대 비극 중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햄릿이 가장 유명하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selfie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요 셀카라고 해요. 셀카. 근데 영어로는요 셀피라고 해요. 스스로 자신을 촬영한 사진을 셀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공식적으로 쓸 때는 셀카라고는 많이 안 쓰고 셀피라고 점점 더 쓰는 게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셀피로 근황전한 어떤 연예인 빵빵빵 2940만 킬로미터서 보내온 셀피래요. 그 뭐죠? 저기 화성 탐사선인가? 뭘 보냈는데 걔가 이제 자기랑 그 화성이랑 같이 찍어서 지구로 보냈답니다. 제가 요새 좀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유튜브 키면 자꾸 나와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 아니면 저는 우주 이야기 하면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우주 이야기도 궁금하고 그런 게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네, 그렇다는 거고요. 폰카로 많이 찍은 사진은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찍었고요. 미국 사람들은 가족 아니면 셀피를 했답니다. 저는 아직 이쁜 음식을 찍는 거에 대한 맛을 잘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찍은 사진이 음식이라는 거 보니까 음식을 찍을 때
그 만족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좀 더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만든다면 아마 찍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셀피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셀피라는 단어는 2013년도 옥스포드 사전 올해의 단어에 선정됐답니다. 이 셀피는 원래 self portrait 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라고 해요. 이 portrait 하면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 이렇게 가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볼 때 요거 이제 portrait이라고 세로로 볼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인물 사진 같은 거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인물 사진 같은 거 그래서 스스로 인물 사진 찍는 거 self portrait의 약자 selfie라고 한다고 2013년도에 되어 있고요. 우리 보통 셀카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하고 싶어요. 스틱. 우리 뭐 저희 스키 탈 때도 보통 스틱이라고 하고 뭐 하키 치는 거 있잖아요. 하키. 그런 것도 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길다란 막대기요. 그죠? 그래서 셀피,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봉, 스틱에서 셀카봉 영어로 셀피 스틱이에요. 요 정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업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에어비앤비를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다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이 외래어에서 다뤘나? 네, 외래어에서 가끔 기업들 이야기해드리는 적이 있어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던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좀 유명한 기업이 이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 나온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이 에어비앤비는요, 숙박 공유 서비스예요. 우리가 한 5년 전, 한 7년 전쯤에 이 공유라는 게 비즈니스에서 한참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이에요. 근데 내가 집 안 쓸 때 너 집 써. 공유죠. 자동차도 내가 안 쓸 때 네가 써. 아니면 우리 그 우버라든지 동남아에 있는 그랩처럼 뭔가 택시는 아니지만 사람 태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공유 자동차도 있었고 우리나라 보면 지금 뭐 소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공유 자동차도 있었고 공유 오피스도 요새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1인 오피스 아니면 3인, 5인 이런 회사들이 공유 오피스 뭐 예를 들면 위워크, 패스트5 이런 업체들에서 공유 경제가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자리를 굉장히 많이 잡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기업이 바로 이 에어비앤비예요. 저는 에어비앤비 실제로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봤었어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쓰면서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 놀러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 호텔 잡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에어비앤비라는 거 잡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잡니다. 에어비앤비 가격이 좀 싸요. 물론 좀 시설은 시설과 접근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가격이 좀 싸고 괜찮은 집 잡으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호스트들 제가 밑에 좀 설명 먼저 드릴게요. 호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집주인입니다. 여기 집주인이요? 방을 올려놓습니다. 여기 쓰실 분들 오세요 하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게스트, 여기 원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해서 여기 숙박할게요 해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10만 원이요? 하루에 10만 내고 한 3일 와서 20만 원 내고 자고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이 상장하고 나서 대박이 났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리어트, 힐튼, 인터컨티넨탈과 같은 전 세계도 유명한 호텔 체인들 3개 합친 것보다 이 에어비앤비가 더 시가총액이 더 높대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 에어비앤비는 자기네들 건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 메리어트, 힐튼 이런 호텔은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봐도 딱 제일 좋은 자리에 엄청 빡 높은 건물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많이 정말 달라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에어비앤비가 이거 주식 상장하기 전에 망하는 줄 알았었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꽉 막혀서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가 국내 여행으로 이제 사람들 많이 하게 해서 사실 요즘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여행 가본 지 꽤 오래됐지만 여행지에 있는 호텔이 빈 방이 없답니다. 왜요? 사람들이 외국 여행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참다 열받은 거예요. 한국 여행이라도 가자. 이왕 가는 거 아낌없이 호텔 가서 자자 해서 빈 방 없대요. 이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비앤비도 요새 국내 여행으로 뭐랄까요? 돈 굉장히 많이 번다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어비앤비에서 국내 투숙객 받는 거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고 있어요. 뭐 농촌 빈집 에어비앤비 시범 사업을 허용했다고 해요.
이 에어비앤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하려고 알아봤었어요. 뭐냐면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 저는 거기 안 살고 사람들만 계속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 월세 50만 원 내고 사람들 막 자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거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뭐 관련 규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shutdow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shutdown 이거 사실 들을 일 별로 없었지만 올해 초부터 정말로 많이 셧다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네요. 한 주 이 두 번째 채널에도 한 주 여러분께 더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작년 요맘때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막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상황은 더 악화가 된 것 같아요. 이 셧다운이란 말이 왜냐면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쵸 도시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시설을 폐쇄하고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걸 우리가 셧다운이라고 해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가장 밑에로 보면요. shut 하면은 닫다예요. shut. 욕이지만 우리 영어로 닥쳐. 이거 어떻게 하죠? shut up. 이렇게 하는 거. shut up. 영어로 그렇게 하죠. down은요. 아래로 해요. 그래서 우리 셔터 있으면 옛날 때 그 드르르르르르 올라간 셔터 있잖아요. 어떻게 닫아요? shutdown. 드드드드드 닫아서 문을 닫아버리는 걸 셧다운이에요. 공장 같은 것도 드드드드드드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볼까요? 수도권 학교, 유치원 셧다운 이미 한지 2주차 됐어요.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실은 지금 제가 이걸 강의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요. 12월 21일 월요일이에요. 이거 화요일날 이제 여러분께 강의 올라갈 텐데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발표가 났어요. 도대체 유치원이랑 학교는 유치원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네,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일상이 셧다운 됐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많이 힘들어진다. 뉴욕이요. 네, 예전에 뉴욕에서 난리 났었죠. 뉴욕도 식당 다 닫아버렸고요. 독일도 내년 1월까지 그냥 다 셧다운 시켜버린다고 하고요. 은행 대출도 닫았어요. 코로나랑 상관없이 은행 대출도 셧다운 시켜버렸고요. 직장인 대출 중단됐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리고 있고요. 뭐 테슬라라고 하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 자동차 회사가 모델 S, X라고 하는 자동차 생산 라인도 셧다운 시켰다고 합니다. 좀 이래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진짜로 제가 제 댓글에서도 종종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지셨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울감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운동 진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셧다운 되고 나서 지금 2주 좀 넘게 2주 정도 지났나요? 헬스장 안 가가지고 지금 그동안 몇 달, 한 3달 정도 했던 거 지금 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고, 또,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짜증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좀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이런 마음이 좀 안 들겠지만, 끝나는 날도 안 정해져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 우울함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 좀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짜증나는 마음을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강의에서 그나마 조금 더 여러분께 짜증 좀 줄여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입니다. 네. 야,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renewa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renewal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우선 한번 기사 제목들 볼게요. 롯데백화점이요, 전관 리뉴얼 오픈한대요. 요즘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오니까 이 리뉴얼해서 재오픈하는 곳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헬스장들이요, 막 리뉴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 안 받는 곳들 있잖아요. 무슨 뭐 연습장이든 뭐든 그동안 좀 새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인테리어 공사나 하자 해서 리뉴얼 하는 곳 많아요. 리뉴얼이 뭔데요?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어떤 데서요? 홈페이지를 리뉴얼 했대요. 홈페이지 싹싹싹 바꾸는 거죠. 뭐 어떤 회사가 바디워시 리뉴얼해서 출시했대요. 네, 바디워시 잘 팔리던 게 뭐 있었으면 좀 포장도 바꾸고 좀 향도 바꾸고 이런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차를 리뉴얼해서 런칭했답니다. 자, 우리 리뉴얼은 그거예요. 기존의 거를 완전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요. 백화점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백화점 한동안 닫아요. 그리고 공사 같은 거 좀 몇 개 해서 뭐 잘 팔리는 거 더 잘 보이는 데다 놓고 안 팔리는 거 좀 위로 올리고 뭐 축축축축축
해서 좀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오픈하는 게 바로 리뉴얼이에요. 쌤, 그러면요, 리뉴얼이랑 리모델링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럼 리모델링이랑 어디서 리노베이션이란 단어도 들어봤는데 뭐가 다른가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뉴얼,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다 비슷한 이야기다. 통상 상점 같은 데는 리뉴얼이라고 하고 우리 저기 뭡니까? 집에서 리모델링 했다고 하지? 리뉴얼 했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쓰이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리뉴얼 보통 상점, 리모델링은요 집 같은 데예요. 근데 이 크기를 보냐면 리노베이션은 뭔가 진짜 좀 많이 뜯어 고치는 거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은 그거보다 좀 덜 뜯어 고치는 거, 리뉴얼은 좀 작게 뜯어 고치는 거에서 순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굳이 뭐 구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다가 리모델링 한다. 가게 같은 거 리모델링해서 리뉴얼 한다. 그죠? 요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리뉴얼 집에 안 쓴다. 좋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저는 그런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자영업자 아닙니까? 자영업자니까 미래를 이렇게 쫙 좀 잘 봐가지고 미래를 좀 예측해서 더 미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더 좋잖아요. 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점점 더 이 커스터마이징이 많아지는 세상으로 바뀔 거라는 전문가들의 말 맞다고 생각해요. 이 커스터마이징이 뭐냐면요. 요건 이제 요새 점점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거예요. 손님의 요청에 맞추는 맞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동차가 반려동물용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대요. 요새요, 아이들 안 낳고 강아지만 키우시는 부부들도 많고요. 혼자 사는 직장인들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웁니다. 저도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는 들이라고 이름이 들이에요. 푸들이라서 그냥 들이에요. 들이는 사이즈가 요만하고 이제 곧 있으면 태어난 지 2년 됩니다. 아주 이쁘고 착하고 온순해서 고민이에요. 이 강아지 새끼를 한번 낳게 해줄까?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는데 새끼 한번 낳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낳다가 너무 힘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반려동물들을 차에 많이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차에 반려동물 태울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주는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아니면요, 온라인 공방으로 커스터마이징 제공한대요. 온라인 공방으로 어떤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거 그냥 손님이 원하는 거 띡띡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당신만을 위해서 맞춤 제작을 해준다는 겁니다. 취업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을 진행한대요. 뭐예요? 네, 야, 이렇게 하면 취업이 돼. 뭐 이렇게만 해 이런 게 아니고 딱 보고 그래 너는 학교를 이런 데 나왔구나, 네 전공은 이렇고 네가 쌓아온 경력사항들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요쪽에 요런 방식으로 취업하면 돼 해서 한 사람의 맞춤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커스터마이징이고요. 우리 예전에는요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많이 썼어요. 밑에 보이시죠? 가성비 뭡니까? 가성비 이런 거예요. 여기 대나무꽂이, 그렇죠, 제 주변에 뭐가 참 많아서 예를 들기 참 좋아요. 대나무꽂이가 있답니다. 15cm짜리 60개입이에요. 제가 이거 왜 갖고 있냐면 이렇게 차 타서 먹을 때 차 이렇게 좀 저어 먹으려고 집에서 마땅한 게 없어서 대나무꽂이 갖고 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묶어서 마치 뭐 다이소 같은 데서 팔 것 같은 것들 뭡니까? 가성비예요. 1,000원 냈는데 1,000원보다 2,000원 정도 가치를 느끼게 했던 게 가성비였고 우리 사회가 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에 완전 뿅 가서 가성비라는 말 정말 많이 쓰다가 점점 더 가심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 가심비 뭐냐면 난 돈 잠깐 상관없어. 근데 난 좀 이쁜 게 좋아. 저 같은 경우 보면요. 저는 이 케이스, 여러분 이 케이스 보이시죠? 이거 너무 예뻐요. 가죽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처음 살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쌌거든요. 6만 원인가 그래요. 6만 원인가? 6만 5천 원인가? 인터넷으로 그렇게 팔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요거 이제 갈색깔을 하나 사서
출근을 딱 했습니다. 보고서는 근데 촉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그 정호회사 섬에서 말씀드린 노란색이 막 땡기는 거예요. 노란색이 막 땡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란색을 인터넷에서 딱 본 순간 저는 홀려버렸습니다. 와,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걸 딱 사서 여기 꼈는데 이 제품이 와서 이게 65,000원인 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예쁘고 이거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시대는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 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점점 바뀌고 있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 가심비라고 하는 거 사람의 그냥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입술이 많이 텄네요. 이 만족을 많이 시켜주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말씀드린 대로 돈 조금 더 몇천 원 더 아니 몇만 원 더 내더라도 그냥 나는 내가 좋은 거 할래. 헤헤헤.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세대로 가고 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네, 예전에는 기성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이런 거 옷, 이런 거 옷, 아니면 뭐 이런 마이크,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냥 공장에서 촥촥촥촥촥촥 찍어 나오는 대로 가서 기성품을 샀어야죠. 근데요, 이 가심비 충족을 위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스터마이징 되는 제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공장에서 팍팍팍 찍어낸 기성품일 수도 있죠. 근데 뭐랄까요? 핸드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은 색깔을 만들어요. 애플에서. 그런 거 보면 점점 좀 사는 사람들이 적더라도 조금 더 비싸게 하면서 다양한 옵션들. 네가 좋은 색깔이면 비싼 돈 주고 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갈 거다.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커스터마이징이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사실은 요런 소셜 커머스 같은 거 제가 처음으로 올려도 돼요. 왜요? 너무 많이 쓰이고 요새 그냥 핫 이슈입니다.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 뭐예요? 이 커머스라고 하면 무역이나 상업을 나타내요. 커머스. 근데 소셜은요. 사회적인 상업? 사회적인 무역? 근데 우리 소셜 단어 들어가면요. 늘 여러분 SNS 생각하셔야 돼요. SNS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그냥 우리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이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들 있잖아요. 좋겠다. 멋있는 데 갔다 왔다. 아니면 내가 멋있게 탁 찍은 사진. 카카오톡에도 이제 저는 배경화면을 한 5년째 안 바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사 생활에 노출하는 걸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데다가. 근데 그런 거면서 서로 친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자상거래 하는 게 지금 그쵸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이슈예요. 네이버도 카카오톡도 아니면 다른 대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기존의 백화점, 홈쇼핑과 같은 유통 채널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주 쓰고 있는 카카오톡 또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이런 걸 가지고 물건을 팔아먹을지 다들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소셜 커머스 교육이 있대요. 야, 이제 창업하려면 그냥 창업하지 말고 소셜 커머스 무조건 알고 창업해야 돼 라고 교육을 나라에서 해준대요. 미국이요 스트리밍 커머스에 주목한대요. 스트리밍 커머스 뭐냐? 스트림하면 그 개울가가 졸졸졸졸졸 흘러가는 걸 스트림이라고 해요. 스트리밍 하면 졸졸졸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로 치면 그냥 라이브예요. 라이브. 아니면 아프리카 TV 스트리밍 이런 것처럼요. 물건을 라이브로 파는 것들에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을 소셜 커머스에서 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SNS로 판다는 거죠. 틱톡 커머스 진출 선언했대요. 왜 틱톡인가? 틱톡이라고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엄청 인기 많은 그런 이제 아주 짧은 영상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온통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다 어떻게 하면 소셜 커머스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SNS로 물건 파는 거고요. 라이브 커머스 아까 했던 스트리밍 커머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디어 여러분 조만간 여러분께 제가 2년 동안 강의했던 강의 자료를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도 3권 냈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강의 자료가 있었고 강의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어딘가에다 판매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판매를 이제 다른 데다 이북으로 엮어서
팔게요, 올릴게요 하려고 했다지만 퇴짜 맞았어요. 이거 형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퇴짜 맞아서 제가 그럴 바에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해서 홈페이지 다 만들어졌고, 지금 제가 예전부터 썼던 그 뭡니까? 강의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되게 길던데 막 1000장도 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강의 자료 다 모아서 번호 딱 매겨가지고 보시기 좋게 다 엮었어요. 나라에다가 그 뭐 이북 판다고 신고도 다 됐고, 그래서 별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이트 오픈하고 여러분께 공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제 뭐 커머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북 사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북이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이런 책도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좀 싸게 팔려고 생각을 좀 했어가지고, 너무 싸게 팔 수도 또 이제 기존에 가격들이 있어서 없고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어쨌든 크게 비싸지 않게 여러분께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제 강의 자료 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소셜 커머스 요 장이 있잖아요. 요것도 뭐 예를 들면 외래어다 하면 제가 외래어 1강부터 23강까지 지금 25강이죠. 25강까지 했던 거 싹 다 묶어서 여러분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쓱쓱 보실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복습할 시간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실 텐데 한번 들으시고 이걸로 쓱쓱 보시면서 언제 보셔도 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부디 여러분께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요 며칠 아주 그냥 주말까지 일하면서 아주 그냥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이요. 힘들게 열심히 썼고, 마지막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르네상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르네상스 호텔이요? 뭐 르네상스 뭐 이런 데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이 르네상스는요, 학문, 예술, 인간성의 부흥 및 부활이라고 제가 한국말로 써놨지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말 갖다 써놨죠. 네, 이 르네상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게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유럽 서양에서 도래한 문화가 전 세계로 많이 퍼졌죠. 그래서 종교도 그쪽에서 퍼진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문화도 그렇고, 뭐 우리 정장 입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문화가 유럽에서 나와서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걔네들 옛날 때도 다 잘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중국이 제일 잘 살았어요. 중국 문화가 정말 많았었고, 이 아시아 문화권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유럽에서 예전에 중세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중세시대 막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때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마녀다. 화형시켜라. 막 그렇게 해버리는, 마녀 사냥하고 막 전염병 돌고 뭐 모든 게 신의 섭리대로 막 돼서 문화와 학문과 인간성의 발전이 전혀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걸 깨고 이제 인간이 중요해, 우리 문화도 발전시키자 라고 해서 문화의 부흥이 일어났었던 문화 전성기가 바로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말이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싶을 때 우리 르네상스라는 말 많이 씁니다. 볼까요? 한국 농업의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이래요. 딱 맞잖아요. 한국 농업이요, 예전에 다들 농사 짓고 살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점점 공업화되고 다들 도시로 몰려오면서 도시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근데 시골에는요, 사람들이 없어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농산물도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이 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우, 맛이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특별한 날 아니고서는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요? 너무 비싸요. 그냥 수입산 먹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 농업 다시 잘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이지 말고 잘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말이야. 그런 거 한국 농업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대요.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2.0 실천을 하고 있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옛날 때 일본 너무 잘 살았어요. 일본 소니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근데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 뭐 현대자동차 나타나서 소니 그 말도 안 되게 좋았던 일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소니, 삼성전자 눌러버렸습니다. 소니에서 하던 사업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삼성전자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제조업 뭐 전자제품뿐만입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조선도 만들고 석유화학 제품도 만들고 철강도 만들고 엄청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어, 다시 르네상스 가자 하는 거예요. 구미시 골목경제 르네상스 시대 연대요. 골목경제가 예전에 좋았나 봐요. 구미하면 뭐가 유명하죠? 공단들이 많잖아요. 삼성, LG 뭐 하청업체들까지 엄청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쪽에 한 번도 못 가보긴 했지만, 근데 그쪽에 하나둘씩 철수하면서 골목경제
down. 그래서 올리자. 르네상스. 트롯 전구체전. 트로트 르네상스래요. 그죠? 트로트도 인기가 한동안 없다가 뭡니까?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부터 시작해서 트로트 전성 시대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말 딱 맞아요. 지금 트로트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 강의 좀 할 거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그냥 이런 거 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DIY, 햄릿, 셀피, 에어비앤비, 셧다운, 리뉴얼, 커스터마이징, 소셜 커머스, 르네상스까지 했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있네요. 코로나라서 많이 좀 우울하고 연말 분위기 안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연말은 가족과 함께 풍요롭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먼 강의 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